복숭아나무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로 귀농한 지 9년 차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해서 처음에는 복숭아 농사를 몰라서 한 4년 동안 사람을 사서 전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형님들하고 형님 친구분들이 오셔서 해줬는데 뭐 경험도 많고 하시는 분들인데 나무가 내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전지를 해놓으면은 좀 깔끔하게 다듬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결과지를 너무 길게 놔둬서 이게 복숭아 딸 때쯤 수확할 때쯤 되면 막 이쪽 왼쪽까지 있던 그 결과지가 길어서 성장을 해서 길어서 오른쪽 과정에 걸치는, 그리고 또 이게 걸쳐버리면 여름에 잎사귀 무성하고 그러면 약을 치거나 할 때 약이 침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보니까 전지를 사람을 사서 하더라도 다듬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니면서. 그것도 뭐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사람 사서 해도 전지목 줍고 뭐하고, 전지목 줍는 것도 힘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2명, 3명 불러다가 줬는데, 그거 주면서 저는 나름대로 좀 다듬는다고 가위 차고 다니면서 다듬고 뭐 하면 그것도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김에 내가 전지를 배우자. 그래서 동네 형님들 하시는 거 열심히 쳐다보고 배우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 혼자 전지한 지 한 4년, 5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전지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해서, 서로 공유해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귀농해서 처음에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전지 가위를 인터넷으로 샀어요. 요거는 툴바라고 중국산인데, 보스툴. 요거 제가 살 당시에 7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얼추 11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5년째 쓰고 있는데 잔고장은 조금씩 있습니다. 잔고장이 있어서 뭐 그쪽 AS센터에 택배를 보내면 큰 돈 안 들이고 싹 자기들이 교체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만 남고 뒤에 밑에 까만 부분이 깨져갖고 날아가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냈더니 35,000원에 다 싹 해서, 색깔도 아예 요즘에 최신식 나오는, 전에는 이게 그린 컬러였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를 바꿔서 이렇게 다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요 날이 비싸요. 요 날이, 요 위에 날만 국산 날은 65,000원인가? 뭐 6만 원인가 6만 5천 원인가 되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요 아랫날을 요만큼 더 긴 거로 조금 더 넓게 자르려고 요만큼 더 긴 거하고 위에 날하고 해서 아랫날은 3만 원인가 뭐 다 해서 고치는 것까지 해서 12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편한 게 이렇게 붙잡고 2번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그럼 이게 큰 모드, 아주 잘라지는 큰 모드고, 이렇게 한번 누르고 2초 동안 기다리면 다시 누르면 작은 모드. 그래서 조그만 가지를 자르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쪽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쓰는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그 메이드 인 스위스제인가 뭐 해서 에코몬데 가격이 350만 원이에요. 이제 그거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좀 해주면 18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대부분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 거보다 무겁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요만해요. 요게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등에다 매면 간단하게 이렇게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건 제가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지금부터 가서 그럼 전 전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아직 전지가 되어 있지 않은 나무입니다. 주지는 세 가지고요. 가운데 보시면 크게 굵은 주지 3개가 보이죠? 이 주지 3개를 중심으로 측지를 조금씩 결과지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전지를 하겠습니다. 전지의 원리는 1번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통풍이 잘 돼서 약을 칠 때 약이 잘 들어가야 되고, 2번 가지를 너무 많이 두면, 결과지를 너무 많이 두면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우기 위해서, 크게 따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남겨놔야 되겠죠. 또 너무 많이 잘라내면 도장지가 많이 나와서 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도장지를 중간중간에 도장지를 한 2번 쳐줘야 되는 또 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주지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 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가지가 멀어지니까 복숭아가 잘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전질할 때 제일 먼저 뻗어 나갈 때를 봅니다. 이 나무를 많이 다루려고 여기저기 가지를 치다 보면 뻗어 나가는 데를 욕심을 부려서 다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저쪽까지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 주지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무가 동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간에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곱게 뻗어나오지 못해서 작년에 전지할 때 이 도장지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도장지를 남겨놔서 올해 지금 더 키워서 이렇게 굵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게 키우려고. 저는 항상 전지할 때 이렇게 먼저 뻗어나가야 될 때 자리부터 확인한 후에 전지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지하는지 한번 다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뻗어나갔죠. 뻗어나갈 때는 이게 어디로 뻗어나갈 건지 그 방향을 잘 보시고, 이 방향에 보면 성장점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뻗어나가야 될 눈이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잘라줍니다. 눈이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요런 거는 올해 뒀다가 내년에 여기를 자르고 요거를 자르고 요거를 킬 겁니다. 이 또 제 경험으로 보면 가지가 얇은 가지일수록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건 저는 올해 다루려고 두는 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지에서 올라오다가 여기가 끝나버렸죠. 끝나서 나무가 잘못 컸고 이쪽으로 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요만큼 틀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이렇게 전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측지에 전지하는 요령은 지금 이런데 이게 지금 요만하다고 요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요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여름이 되면 이 정도 굵어집니다. 이 정도 굵어지고 길이도 엄청 길어져요. 그럼 여기서 벌써 이 눈만 해도 벌써 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잎사귀가 달린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만큼 길어져갖고 잎사귀가 달리면 밑에 햇빛이 가려져갖고 지금 요런 거 보시면 이거는 가지가 죽었어요. 자, 여기서 측지에서 이렇게 뻗어 나왔는데 왜 이게 죽었을까요? 이런 거는 여름에 막 잎사귀가 우거졌을 때 햇빛을 못 받아서 이렇게 고사한 겁니다. 결과지를, 그래서 도장지를 정리를 안 해주면 결과지가 고사를 해서 작황이 썩 좋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이렇게 자릅니다. 또 이쪽까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무 일자로 서서 요거는 자르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주고, 살까 그냥 여기 달자. 달고
이것도 이렇게 기니까 봐서 하나만 남기고 잘라주고, 이것도 기니까 하나만 남기고, 기니까 하나만 남겨 잘라주고, 이렇게. 나머지 가지는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게 찍으면서 하려니까 불편해서 전체가 잘 안 되네. 이런 측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옆으로 빠졌죠. 이렇게 측지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키웠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갈아붙이는 게 없어요. 서로 겹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앞으로 빼서 키웠는데, 이것도 나무가 틀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곱게 일자로 곱게 나와줘야 되는데, 잘못 커서 이쪽으로 뻗었어요. 이건 제 욕심이에요. 욕심. 이런 것들은 이 뒤에 나무들 상황을 봐서 더 뻗게 해줄 건지, 아니면 과일 수확 위주로 전진할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내년에 이 가지를 두고, 어차피 지금 틀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든지,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낫겠네요. 그럼 올해는 요거는 그냥 달아먹고 내년에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서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르고, 여기 하나 달고, 그러면 이게 과일이 달리면 이만하게 달리기 때문에 가지가 휘겠죠? 휘어도 닿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달고, 중간에 잘라주고, 그 뒤에까지도 보면 이렇게 하나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고 빼주고, 여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 아, 이거 이렇게, 여기 또 이게 결과지가 좋은 게 있네요. 이걸 빼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잘못 달았네요. 요걸 아까 이걸 남겨두고 여기를 잘라내서 요거를 키우면은 여기에 적과할 때 요는 보통 적과는 이 정도 가지가 이 정도 길이가 있으면 다 뜯어내고 가운데 달거든요. 그 지금 요만큼쯤 달면은 나중에 이게 이 가지가 길이도 더 길어지지만 굵어지면서 복숭아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눕죠. 이렇게 누우면 이 가지가 이렇게 누우면서 다시 내년에는 이제 이 위에서 나오는 가지들 또 전질해서 달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제가 요거를 남겨놔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자르고 여기서 남겨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 앞쪽에서. 그리고 요 굵은 가지 밑으로 나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잘라주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과일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굵기도 별로 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뻗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뻗게 키울 것 같으면 여기를 잘라서 요걸 키우는데, 뻗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라내고 달아야죠. 이렇게. 이런 가지는 이렇게 해서, 요 가지를 또 끄트머리를 이렇게 질러주는 이유가, 이게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적과에 넣고 봉지 싸고 할 때, 적과할 때는 이게 너무 길면 고민해요. 두 개를 다를까 하나 다를까. 그래서 애당초 저는 처음부터 하나씩만 다르려고 끝을 질러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자라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끝났고, 요것도 욕심을 하나 부릴까? 이렇게 해서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키울 거니까, 요거는 요 가지를 키워서 뻗어나가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안 답니다. 복숭아를 안 달고, 여기도 복숭아를 안 달아요. 요거 하나만 복숭아를 답니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요거 복숭아를 달고, 이렇게 요건 내년에 달으려고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다 전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 전지가 끝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르죠?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전지가 끝났습니다. 이 옆에 나무도 아까 지금 요건 다 전지가 끝난 상태고요.